먼저 각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코미디 중에 페스트가 몇 번 나왔는가, 코미디 리뷰 중에 페스트가 몇 번 나왔는가를 카운트한 건데요. 다음과 같이 코미디가 리뷰 1번과 3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fast는 3번에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왔고요. 다음으로 코미디 중에서 furious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미디 중에서 fun이란 단어는 3번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3번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문서에 이렇게 이 세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액션 클래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fast 같은 경우에 2번, furious 2번, fun 1번 이렇게 됩니다. fun만 다시 확인해보면 네, 여기 보시면 1번 있고요. 위엔 없죠. 네, 리뷰 4번에 1번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확률을 보겠습니다. 자, 코미디 리뷰 중에 이 워드가 나타날 확률이 이런 코미디 리뷰 중에 지정한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요. 이때 코미디라는 조건 하에 각 단어가 상호 연관 관계가 없이 독립적이라면 이 조건 하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건부 독립입니다. Conditional Independence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 각각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미디일 때 fast 단어가 나타날 확률, furious 나타날 확률, fun 나타날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코미디 영화 리뷰에서 총 단어 개수는 9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순 9가 되고 그 중에 각 단어별로 코미디에 나타난 횟수는 위와 같이 1번, 0번, 그리고 fun이 3번이 돼가지고 9분의 1, 9분의 0, 9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암산도 되죠. 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위에 그런 설명들을 쭉 빼고 수식만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기로 넘어갈 때 조건부 독립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놔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러고 나면 아래와 같이 0으로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 P코미디 부분을 5편 중에 2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분의 2라고 대입해서 진행할 수 있고 결론은 0이죠. 다음으로 액션 영화 리뷰 같은 경우에 위에 어떤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총 단어 수가 11개였고 그리고 그 중에 각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번엔 0은 없어서 0.0018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히 액션 영화의 확률이 높게 나왔으므로 이것은 이 new라는 하나의 문서는 액션 영화 리뷰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빈도수가 0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률 계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스무딩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학습 데이터에 없는 단어가 나올 때, 즉 분류를 계산할 new 문서에 어떤 카스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Fun, Furious, Fast 말고도 카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 카스가 학습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다음과 같은 확률이 모두 0이 되고 아래의 확률 같은 것도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빈도수가 0이 되어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떤 상수를 우리는 가정하게 됩니다. 이 라플라스가 적어도 한 번은 다 관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상수를 넣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0과 1 사이에서 정해진다라고 현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스무딩 팩터 자체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스무딩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이 스무딩을 수행하는 방법의 어떤 연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무딩 팩터에 앞서서 우리 교재였던 머신러닝 교과서 with Python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목차는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은이가 세바스찬 라시카라는 분이고, 어떤 사이파이 컨퍼런스에서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수준의 어떤 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ACM 컴퓨팅 리뷰 베스트라고 어떤 대학원에서 어떤 상을 받을 만큼 일정 이상의 수준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머신러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학계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까이서 대하고 있는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교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드 미자리라는 분이 이제 분자구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곳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협업을 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신경망 모델 등을 설계해 가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신 분도 박혜선 분이라는 분으로서 이제 구글 머신러닝 디벨롭먼트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즉 크게 용어가 잘못된 말을 쓸 확률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교재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처음에 1강에서 컴퓨터는 데이터에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당 부분 가져와서 강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간단한 분류 알고리즘 훈련에서 신경 누런 부분과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접목시켜서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킨런에 대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을 바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두루두루 아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표의식 없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산발적으로 머리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용을 할 때도 이것이 깊이 다시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라이브 페이지 부분이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8장에서 감정 분석 부분에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이 접목될 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머신러닝 분류 모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목차를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이 책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